안녕하세요. 설렌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이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도면 예제를 그려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절대좌표와 그쵸?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그리고 상대 극좌표라는 입력 방법으로 이제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모형에 대한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볼 텐데, 화면에 보이는 이 모형을 그리는 방식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그리고 상대 극좌표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상대 극좌표라는 부분 입력하는 방법과 그리고 원그리기 서클 명령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그리기 명령어의 옵션 중에서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목깎이 있죠. 필렛, 라운드를 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어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트림, 자르기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상대 극좌표 있죠. 자,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원그리기 명령어와 목깎기 그리고 자르기, 트림 있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 로테이트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모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들은 제가 PDF로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제 동영상 댓글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오토캐드 연습 도면 예제라는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 중에서 또 도면 예제에 대한 첫 번째 도면 예제, 두 번째 도면 예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지만은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영상들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조금 크게 수정을 할게요. 자, 먼저 상대 극좌표와 원 그리기, 목 깎기, 자르기 이 네 가지에 대한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텐데,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 상대 극좌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라인 명령으로 시작했을 때 선택을 했죠. 자, 이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거리 값을 가진 선과 각도 값을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기울기를 가진 선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길이가 40이다 그러면 골뱅이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거리값, 라인의 선에 대한 거리값, 길이값을 입력하신 후에 각도 열기. 그런 다음 예를 들어 0도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5도만큼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2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치수를 확인해 보면은 각도가 25도고요. 거리값이 40mm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입력했죠? 거리값이 45고요. 각도값을 25로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클릭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준점을 시작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이 0도입니다. X축 방향이 0도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플러스를 붙여줄 필요 없이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0도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땐 마이너스 4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방향에서, 그렇죠? 이 기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플러스 25라는 값만 입력함으로써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25도의 값을 가진 선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준점이 여기죠. 여기서 0도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25라는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골뱅이 40mm에, 그쵸? 각도 열고 마이너스 5를 이렇게 푸신다 그러면 기울어진 방향이, 자, 이 선이 반대 방향 이렇게 대칭 0도의 축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명령어로, 그쵸? 이
시작점을 클릭 후에 골뱅이 입력하고요. 40 입력하고 각도 열고 마이너스 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ESC 치수를 확인해 보면 길이 40mm에 그쵸? 각도 값이 자 이렇게 25도가 그려진 25도로 기울어진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은 로테이트 명령 때도 이런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대 극좌표 이런 값을 이용해서 자, 이 도면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그리기 명령어 있죠. 원그리기는 자 반지름 값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립니다. 그렇죠? 자 서클의 명령어는 단축키가 C입니다.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클릭한 지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면서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게 반지름 값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에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원의 지름이 이렇게 20mm다 그러면 지름이 20mm다 그러면 반지름은 10mm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 값을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도면상에 자 도면상에는 항상 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R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자 이 왼쪽에도 도면이 R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레디우스라는 반지름 값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2.5라는 얘기죠. 지름으로 따진다 그러면 45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름은 이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파이는 반지름 곱하기 2입니다. 그쵸?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해볼까요? 자 명령창에 C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아무 지점 클릭 후에요. 자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마우스를 따라서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직경 모드를 해제를 했을 때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 값이 15인 원을 그린다 그러면 1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 하죠. 왼쪽 밑에 오토캐드 명령창에 보시면은 반지름 값을 지정하라 합니다. 그래서 1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름은 30이죠. 그리고 반지름 값은 이 중심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이 중심에서 시작하는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 반지름이 15인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치수에 대한 부분,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영상들도 다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화면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이 명령어들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 같은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 원에 대한 이 TTR이라는 접선 반지름인데 이 도면에서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접선 반지름이라는 옵션은 나중에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원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이 객체 스냅에 대한 접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렛 목깎기라는 명령어입니다. 라운딩이라는 그런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자 선에 대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라인 명령을 실행해서 자 직계 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자 실행을 시키고요. 아무렇게나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런 다음 목깎기에 대한 필렛 명령어에 대한 단축키는 F입니다. F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왼쪽 밑에 화면을 보시면 명령창을 보시면은 반지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R이고요.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반지름 값 원하는 반지름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반지름 값은 좀 전에 원을 그렸던 이 반지름 값과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값을 5mm라든지 1mm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값이 이런 반지름 값을 가진 둥글기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객체 두 개, 모서리를 가진 이 두 개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객체 선택하고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가로선, 세로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세로선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 가로선을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로선을 예를 들어 먼저 선택했다 그러면 세로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세로선을 먼저 선택했다 그러면 다음은 가로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은 반지름 가로 열고 R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디우스라는 옵션입니다. 반지름에 대한 뜻이죠. 그래서 옵션인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반지름 값을요 똑같이 10으로 해볼까요? 1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먼저 아무 선이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선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하고 밑에 선은 세로선을 클릭. 자, 그러면은 치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10mm인 원이 그려지는 거죠. 라운드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10mm인 라운드 둥근 모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른 값을 자 5mm 해볼까요?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하고 클릭. 그러면은 명령어가 종료되죠. 다시 라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 클릭 마시면은 직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실행되죠. 그러면서 반지름 값을 입력했던, 좀 전에 반지름 값 입력했던 5mm, 5에 대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라운드가 똑같은 라운드로 하겠다, 반지름 값을 하겠다 그러면 선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명령어였죠. 자, 이런 명령어입니다. 이 필렛이라는 명령어, 이런 명령어인데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자, 이런 형태를 한번 어느 부위를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은 자르기입니다. 그렇죠? 트림이라는 명령어죠. 사용 빈도가 많은 그런 명령어인데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t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 엔터 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자, 어떻죠? 예를 들어 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경계선이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해볼까요?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 클릭,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클릭해서 잘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경계선까지 이 선을 잘라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클릭을 함으로써 세 번씩 클릭을 해줌으로써 그렇죠? 이런 선들을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 반대로요. tr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tr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기준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선, 기준선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자, 내가 이 선들을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해볼까요? 이번엔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두 선을 기준으로 이 안쪽의 선들을 잘라 볼게요.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기준선 두 개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세 개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클릭, 클릭, 또는 컨트롤 Z 하면은 다시 명령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잘랐던 부분들이 명령 취소가 돼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죠. ESC 하면 명령어 종료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때 실제로 이 트림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서 한 번씩 여러 번 자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무에 사용할 때는 이런 두 번째 방법인 tr를 입력해서 엔터 클릭, 그리고 기준선을 클릭하고 엔터 클릭 후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자르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제 도면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선들이 굉장히 얽혀 있다는 거죠. 얽혀 있는 부분에서 tr 입력해서 엔터 클릭해서 그 얽혀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자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림 명령을 한번 tr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기준선을 지정해주고 자르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습관이 들었기, 두 번째 방법으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선이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좀 전에 그랬던 이 선들의 오른쪽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그냥 엔터 클릭하고 엔터 클릭을 해서 클릭 하든지 드래그를 해서 자를 수 있지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항상 기준을 잡아주고 엔터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로 엔터 클릭 이런 식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테이트 있습니다. 그렇죠? 로테이트 회전하기 명령입니다. 자 회전하기 명령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수평한 선은 0도입니다. 기준이 0도고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플러스 보호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은 회전하기라는 로테이트 명령은 RO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죠. RO입니다. 그래서 R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고요. 회전할 객체를 선택해서 기준점, 이런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회전할 기준점. 그래서 이 기준점을 클릭 후에 한 점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값을 수치를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옮겨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기준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 기준선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선을 이렇게 아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기준점을 클릭 후에. 그렇죠?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에. 자, 마우스를 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요. 이 선을 지우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한번 그렸습니다.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을 클릭 후에 자, 지금은 직교 모드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서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 이해되시나요? 컨트롤 Z에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기준점 클릭 후에 자 이번엔 직교 모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니까 자 마우스를 12시 방향으로 가니까 90도씩 그렇죠? 12시, 9시, 6시, 3시 기본적으로 돌아왔죠. 자, 12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합니다. 그리고 9시 방향으로 가니까 0도를 기준으로 180도가 회전한 위치로 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6시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이렇게 0도에서 270도지만 0도에서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원하는 위치로 90도씩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 회전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클릭함으로써 간단하게 되는 거죠. 굳이 수치를 입력하기 위해서 90이라는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고 90이라는 수치를 입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수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 후에 자,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은 직교 모드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움직이죠. 뭐 상관없습니다. 수치를 입력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든 직교 모드가 해제가 돼서 한번 움직여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0도를 기준으로요. 30도만큼 회전을 해 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양수의 값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입력하시면 돼요. 3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각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은 0도를 기준으로 3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 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30도 해볼까요? 130도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시계 방향으로 13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고 1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30도가 회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양수의 값을 갖고 양수의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360도에서 130을 뺀 23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로테이트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은 항상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이제 모형을 한번 그려 볼 텐데, 자, 보이시죠? 우선 먼저 이 상대극좌표와 원 그리기, 그리고 목깎기와 자르기 명령으로 한번 이 모형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치수는요, 자, 원의 두 개에 대한 센터선 거리가 100mm입니다. 그렇죠? 100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지름이 25파인데 앞에 2-라는 부분이 붙어 있죠. 자, 2-는 이 지름을 가진 25파이의 지름을 가진 원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도면이라는 게 이런 부분, 도면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다 일일이 표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도면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해서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략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밑에 보시면요. 자, 이 원, 이 반지름이 두 개라는 겁니다. 2-라는 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오른쪽과 동일한 반지름을 가진 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선에 대한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35도, 그리고 이 35도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70도네요. 오른쪽 왼쪽이 동일합니다. 자, 70도의 반은 35도입니다. 그렇죠? 위쪽이 35도이기 때문에 아래쪽도 당연히 35도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선에 대한 거리값과, 자, 이런 끝점들에 대한 거리값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수치만 있더라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원에 대한 명령어는 서클이죠. 서클은 단축키가 C입니다.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지름이 25지만은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은 25의 반입니다. 25에 나누기 2를 하시면은 12.5입니다. 그렇죠? 12.5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계산 방식도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있긴 한데,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계산하는 방식은요, 그냥 수치를 입력할 때는, 계산하는 식을 입력할 때는 나누기 계산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2를 입력하심으로써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소수점이요, 25.5라는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 이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분모와 분자의 10을 곱함으로써 이 소수점을 없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쪽 2가 2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그릴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소수점도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하는 방식은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에는 대부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수치를 입력할 때, 자, 이 부분 엔터 키 왼쪽에 보시면은 작은 따옴표 있죠.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CA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클릭을 하시면 돼요. CA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소수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대로 계산을 해서 25.5/20을 입력해서 엔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방법은요, 더하기도 계산이 되고요, 빼기도 계산이 되고요, 곱하기도 다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위쪽에 대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사용할 때는 나누기만 계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영상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 지점 클릭 후에요. 반지름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름은 25파이로 되어 있죠. 25파이입니다. 그렇죠? 25파이의 반지름은 12.5입니다. 자,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반지름 값을 입력해서 그려 볼게요. 1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름이 25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 그리기 있죠. 이 원에 대한 원의 센터점과 원의 이 중심점 센터점이 서로 100mm입니다. 거리를 100의 거리를 가진 원을 그리면 되는데, 자,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복사를 해가도 되지만은, 자, 라인 명령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원에 대해 스치고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스치고 지나가니까 원에 대한 중심점에 대한 오스냅이 실행되죠. 이때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GK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오른쪽으로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 거리 값이 이제 100mm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 이 지점 끝점을 클릭 후에 좀 전에 원을 그렸습니다. 25파에 대한 원을 그렸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시면요, 반지름 값이 각도 열고 12.5 각도 닫고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엔터 클릭만 하시면은 좀 전에 그렸던 이 원과 동일한 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하지만 반지름 값을 다른 값으로 한번 입력하고 이 원을 그릴 때는 다시 반지름 값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 25파이 원의 왼쪽에 보시면은 22.5라는 호가 있죠. 자, 이 호는 원으로 그리시면 돼요. 반지름 값이 22.5입니다. 그래서 바로 22.5를 입력하시면 되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끝점, 선에 대한 끝점, 왼쪽 끝점을 클릭 후에 또는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하시면은 동일합니다. 위치는 오스냅 기능이 중심점이든 원의 중심점이든 이 선의 왼쪽의 끝점이든 동일한 위치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다시 엔터 클릭하면 직전에 사용했던 서클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렇죠? 실행되죠. 그리고 오른쪽 끝점에 클릭. 그리고 동일하게 또 보시면은 각도 열고 22.5라는 반지름 값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반지름을 가진 호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도 엔터만 클릭하심으로써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측정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반지름이 22.5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에 이 원을 접하면서, 그렇죠? 지금 도면을 보시면은 이 호를 접하면서, 이 원을 접하면서 35도에 대한 기울기를 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울기를 가져 있죠. 자,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길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 명령으로 35도에 대한 기울기를 가진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에 대한 4분점을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원에 대한 객체 스냅에 접선이라는 이 옵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원에 대한 탄젠트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어 있는 분들은, 자, 위쪽에 대한 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 12시와, 그렇죠? 12시와 예를 들어 9시 방향에 대한 이 부분을 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기능이, 접점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분들은 Shift 누른 상태에서요, 마우스 우클릭. 자, 그러니까 오스냅에 대한 기능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G입니다. G. 접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 단축 키지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G를 입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G를 입력할게요. G. 자, 그러니까 창이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원에 가져가니까 어떻습니까? 원의 접선에 대한 오스냅이 활성화됩니다. 다른 부분의 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도 이 접점이라는 부분만 활성화되죠. 이해되시나요?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본적으로 설정해뒀던 기능들은 일회성으로 잠깐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탄젠트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면요,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아무렇게나 클릭. 12시와 예를 들어
9시 사이에 또는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클릭 후에 위쪽에 우선은 위쪽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35도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35도만큼 기울어진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위쪽의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따라다니죠. 자, 여기서 이제 상대 극좌표 있죠. 상대 극좌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텐데, 자, 각도 값은 이 기준에서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35만 양수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를. 그렇죠? 길이를 알 수 없지만 자, 예를 들어서 길이를 한 30으로 할까요? 30으로 해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입력하고요. 길이 값 30을 입력하고요. 각도 열고 35를 입력하는 거죠. 엔터 클릭. 굉장히 짧네요. 그렇죠? 짧아졌습니다. ESC. 자,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런 다음 헷갈리실까봐 자, 이번엔 오른쪽에 선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기울어진 선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이 기준에서 시계 방향으로 35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0도를 기준으로 왼쪽까지는 180도죠. 180도이기 때문에 35도를 180도에서 35도를 빼는 각도가 얼마죠? 145도입니다. 0도에서 145도죠. 그렇죠? 0도에서 145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 볼게요. 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다시 한 번 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G 입력. 그런 다음 위쪽에 원에 대한 접점을 클릭 후에, 그렇죠? 골뱅이 입력하고요. 다시 길이를 30으로 할게요. 30으로 하고요. 각도 열고 180에서 35를 뺀 각도는 145입니다. 1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밑에 쪽은 어떻게 할까요? 밑에 쪽은 반대로, 자, 0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35도만큼 0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35도만큼 가면 되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붙여서 마이너스 35만 입력하면 되죠. 자, 다시 라인 입력하고 엔터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G 입력. 자, 아래쪽에 접점에 대한 오스랩이 활성화될 때 클릭, 그리고 골뱅이 입력하고요. 길이 30을 입력하고요. 각도 열고 마이너스 3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시면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동일하죠? 35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쪽에 대한 이 각도로 회전을 시키면 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180도에서 35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180도에서 35도만큼 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마이너스 5를 붙이고 마이너스 14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라인 입력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G 입력. 그렇죠? 아무렇게나 클릭 후에 골뱅이 입력하고요. 길이는 30으로 할게요. 동일하게 각도 열고 30 입력하고 각도 열고 마이너스 14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ESC. 각도를 측정해 보면은 동일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두 선들을 왼쪽의 도면처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이럴 때는 이 목깎기 명령이죠. 필렛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반지름 값을 주는 게 아닌 0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F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반지름 옵션에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반지름 값을요, 숫자 0을 입력하는 겁니다. 숫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럼 반지름 값이 0이 되는 거죠. 라운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선을
왼쪽 오른쪽 아무렇게나 먼저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클릭하고 클릭 하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시 엔터 클릭, 아래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만나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트림 있죠? 자르기 명령어. 자르기 명령어 트림입니다. 그렇죠? 트림입니다.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기준선. 저는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 개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이 중간의 선을 클릭, 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ESC 간단하죠.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요. 라인 명령 실행하시고 중심선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12시와 6시 4분점을 클릭, ESC. 다시 엔터 클릭하니까 라인 명령 실행됩니다. 그렇죠? 자, 12시와 6시 4분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 엔터 클릭. 종료가 되죠.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하고요.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선택해서, 자, 그러면은 신축 기능에 대한 점들이 생기죠. 중간점과 끝점이 양끝점에 대한 신축 기능에 대한 파란 점이 생깁니다. 마우스를 가져가서 빨간색이 될 때 클릭.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따라다니죠. 마우스를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왼쪽에 가서 이 호에 대한 중간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서 또 끝점, 신축 기능에 대한 끝점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겨서 이 바깥쪽 22.5에 대한 호를 가진, 반지름의 호를 가진 이 호의 중간점을 클릭. 자, 그런 다음 다시 이 점을 클릭하고요. 왼쪽으로, 자, 직결 모드가 실행돼야 됩니다. 직결 모드가 실행되고 나서 왼쪽으로, 자,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를 입력해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대한 신축 기능을 클릭 후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또 2mm만큼 이 호의 끝점에서 2mm만큼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을. 그리고 이 선들도 똑같이 선택해서요. 신축 기능에 대한 지점을 선택해서 위로 가서 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 선택해서 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번에 이쪽에 왼쪽의 선을 중심선을 선택하고요. 자, 클릭 후에 위쪽으로 가서 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 클릭 후에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옮기고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들을 선택해서 중심선, 여러분들이 정해 놓았던 중심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상대 극좌표가 아닌 로테이트 명령어로 그린다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선들은 제가 복사를 해갈게요. 동일하니까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겠죠.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22.5인 원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 후에 반지름 값이 좀 전에 입력했기 때문에 22.5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입력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2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다시 엔터 클릭하니까 원에 대한 명령어가 활성화됩니다. 다시 이 원에 대한 오른쪽 원을 스치면서 지나가니까 중심점에 대한 오스냅이 활성화, 또는 세로선의 중간점, 센터선에 대한 중간점이 활성화됩니다. 동일합니다. 위치는. 왜냐하면 동일한 간격으로 제가 늘렸기 때문에 신축 기능으로 이 센터점은 동일하다는 거죠. 원의 센터점과 세로선에 대한 중간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위치가. 그렇죠? C를, 자, 원그리 명령을 실행해서, 자, 클릭 후에 다시 엔터 클릭하니까 동일한 반지름을 가진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이 상대 극좌표가 아닌 로테이트 명령어 있죠. 로테이트 명령을 할 겁니다. 선을요, 아무렇게나, 자, 12시 방향을 아무렇게나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가서 아무렇게나 가서 클릭. 그리고 자, 35도입니다. 그죠? 35도. 자, 어느 기준으로? 원에 대한 이 기준으로 35도만큼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러면 원에 대한 중심점, 또는 이 세로선의 중심점에 대한 중간점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0도를 기준으로 35도만큼 회전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35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3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동일하다는 겁니다. 위치는 이렇게. 또다시 라인 명령으로요. 6시 방향에 4분점이 생길 때 클릭해서 오른쪽 가서 아무렇게나 클릭. ESC에서 종료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35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5를 입력하시면 되죠.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원의 중간점, 중심점을 클릭 후에 또는 이 중심선의 중간점을 클릭 후에 마이너스 3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이제 오른쪽 위쪽, 오른쪽에 대한 22.5에 대한 반지름을 가진 원의 12시 방향 4분점을 클릭해서요. 왼쪽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돼요. 짧게 그리셔도 되고요. 길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요. 이 기준에서 그렇죠? 이 기준에서 시계 방향으로 35도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준에서 이 선을 시계 방향으로 35도만큼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붙이고 35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원의 중심선 또는 이 중심 센터선에 대한 중간점을 클릭 후에 마이너스 3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간단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다시 라인 명령으로요. 자, 6시 방향 4분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해서 왼쪽으로 그립니다.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기준점 클릭 후에 기준점을 클릭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35도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35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3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 목깎기 라운드라는 필렛 명령으로요. 반지름 값을 0으로 함으로써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0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림 명령 있죠?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두 개의 4개 아래 위 두 개씩 해서 4개의 기준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해서 이렇게 ESC 명령을 종료시키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상대 극좌표와 서클, 원그리기, 그리고 목깎기 필렛, 자르기와 회전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려봤는데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상대 극좌표와 회전이라는 부분에서 이 각도의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회전을 하기 위한 상대 극좌표를 입력해서 회전하는 것과 로테이트 명령어를 입력해서 회전하는 것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극좌표 같은 경우는 항상 기준이 기준점에서요. 기준점에서 각도를 입력할 때는 X축의 0도를 기준으로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런 135도, 0도에서 135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골뱅이의 거리값과 각도 열기를 입력하고 나서 각도 값은 항상 135를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테이트 명령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런 왼쪽에서 있다, 왼쪽에 180도 방향에 있다 그러면 이 45도만큼 그렇죠? 45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기준점에서 마이너스 45만 입력을 하게 되면 45도만큼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로테이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리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실무에서 상대 극좌표에 대한 이런 값을 입력해서 그린다는 게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로테이트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만큼 마이너스 보호 또는 플러스 보호를 붙여서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헷갈리지 마시라고 잠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상대 극좌표와 서클, 반지름에 대한 수치를 입력해서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목깎기에 대한 라운드 글을 주는 게 아닌 반지름 값을 0을 이용해서 이런 선들을 이제 모자란 부분 또는 넘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르기 명령으로 이제 이런 선들을 정리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회전을 이용해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상대 극좌표를 입력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로테이트는 명령을 그리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여러분들도 이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고요. 또 한 번 더 회전, 이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이 모형, 간단한 모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도면은 제가 항상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파일을 원하시면은 동영상에 대한 동영상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